햇살 좋은 아파트 거실. 박은혜 여사는 홀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그림자처럼 함께하던 온기는 싸늘한 공기로 바뀐 지 오래였다. 자식들은 명절이나 생일 혹은 무슨 일이 있어야 겨우 얼굴을 비출 정도로 바빴고 가끔 걸려오는 전화 한 통이 소통의 전부였다. 깊어지는 외로움과 함께 찾아오는 무력감은 익숙해질 법도 하건만 매번 새롭게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아이들의 해잘거림 속에 살았던 그녀에게 지금의 적막은 견디기 힘든 형벌과도 같았다. 손주 민준이가 가르쳐준 스마트폰 활용법을 복습하려 했었지만 작은 글씨와 복잡한 기능들은 여전히 낯설고 어려웠다.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보내는데도 한참을 끙끙거려야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무심코 화면을 누르다 실수로 황혼의 친구 찾기라는 이름의 시니어 커뮤니티 앱에 접속하게 되었다. 당황해서 황급히 끄려던 순간 화면 한 구석에서 작은 알림음과 함께 메시지 창이 반짝였다. 고요한 오후, 은혜님의 프로필 사진에서 따뜻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차 한잔하며 담소를 나눌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해외 건설 사업을 하는 최진우라고 합니다. 최진우. 그의 프로필 사진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점잖고 신뢰감 가는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배경으로는 고급스러운 서재가 보였고 깔끔한 정장 차림은 그의 말에 무게를 더하는 듯했다. 박은혜 여사는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설렘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메마른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샘물이 솟아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게 뭘까? 이 나이에 주책이지.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심장은 멋대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최진우라는 남자는 마치 박은혜 여사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정한 안부 인사와 함께 시나 좋은 글귀를 보내왔다. 여명의 향기 속에 은혜님의 하루가 평안하시기를. 오늘 밤엔 유난히 별이 밝네요. 은혜님 계신 곳에도 저 별빛이 가닿기를 바랍니다. 그의 메시지는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쓰인 듯했고 박은혜 여사가 좋아하는 옛 노래나 즐겨보던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며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녀의 사소한 일상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었다. 당신은 내 메마른 삶에 다시 찾아온 촉촉한 봄비 같습니다. 그의 로맨틱한 표현들은 처음엔 어색하고 민망했지만 점차 박은혜 여사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들어보지 못했던 달콤한 말들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의 프로필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들어갔다. 최진우는 박은혜 여사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관심과 애정을 쏟아부었고 그녀는 그에게 정서적으로 깊이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와의 카카오톡 대화는 어느새 그녀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자 위안이 되었다. 가끔은 그의 답장이 조금 늦어지기라도 하면 초조해졌고 그가 아프다고 하거나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진심으로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까? 어느 날 최진우는 평소보다 훨씬 더 다급한 목소리로 박은혜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은혜 씨, 정말 미안하지만 급하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제가 지금 진행하는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서 갑작스러운 통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급히 200만 원을 보내야 하는데 해외 송금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요. 염치 없지만 은혜 씨가 대신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는 대로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서 몇 배로 갚겠습니다.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걸 정리하고 당신 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박은혜 여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평생 누구에게 돈을 빌려본 적도 빌려준 적도 없었다. 교사 월급으로 아끼고 아껴 자식들 키우고 남편 병수발까지 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2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망설여졌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목소리와 당신 곁을 지킬 수 있다는 약속, 그리고 혹시라도 그를 실망시키거나 그와의 관계가 틀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나에게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다가와 준 사람인데, 설마 나를 속이려고.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그녀는 결국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향했다. 몇 년 동안 꼬박꼬박 부어온 적금을 깨서 떨리는 손으로 최진우가 알려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했다. 최진우는 돈을 받자마자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했다. 은혜 씨, 당신은 정말 나의 천사입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사랑을 표현했고 박은혜 여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그를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작은 불안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주말에 할머니 댁을 찾은 손자 민주는 평소와 다른 할머니의 모습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수시로 확인하는 모습, 갑자기 화사한 색깔의 스카프를 두르거나 옅은 화장을 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며칠 전 통장에서 큰 돈이 인출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할머니, 요즘 연애하세요? 얼굴이 좋아지셨네. 민준이 농담처럼 묻자 박은혜 여사는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다. 얘는 무슨 소리니? 얼버무리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민준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자 박은혜 여사는 마지못해 최진우라는 남자에 대해 털어놓았다. 해외에서 큰 사업을 하는 점잖고 멋진 사람이라고, 자신에게 아주 잘해준다고, 곧 한국에 들어와 함께 살기로 했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할머니가 보여주는 최진우의 프로필 사진과 그가 보냈다는 메시지들을 살펴보았다. 사진 속 남자는 지나치게 완벽해 보였고 배경 또한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가 늘어놓는 이야기들도 현실감이 떨어졌다. 해외 건설 사업가인데 왜 할머니에게 돈을 빌리지? 민주는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사례들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할머니가 말하는 최진우의 행동 패턴은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할머니, 이 사람 좀 이상해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박은혜 여사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니?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단호한 할머니의 태도에 민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민준의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다. 최진우는 그 후로도 다양한 핑계를 대며 박은혜 여사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자신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병원비, 한국에 계신 편찮으신 노모의 요양비, 갑자기 터진 세금 문제 해결 자금 등 이유는 끝도 없었다. 박은혜 여사는 돈을 보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감정과 최진우의 교묘한 감정 조종에 쉽게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다. 그가 조금이라도 서운한 기색을 보이거나 아픈 척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면 박은혜 여사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오히려 그를 더욱 맹신하려 애썼고 자신만이 그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할머니에게 구체적인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들을 프린트해서 보여주며 간곡하게 설득하려 했다. 할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 사기꾼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하지만 박은혜 여사는 귀를 막았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그 사람은 너희 죽은 할아버지보다 나에게 더 잘해. 너는 아직 어려서 이런 감정 몰라. 그녀는 격앙된 목소리로 손자를 매몰차게 대했고 민준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박은혜 여사는 최진우를 지키기 위해 자식들에게도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최진우에 대한 믿음, 아니 믿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강해지는 듯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박은혜 여사가 최진우에게 보낸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다. 그녀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 대부분이 그의 손에 넘어간 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진우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감격에 찬 목소리로 박은혜 여사에게 말했다. 은혜 씨, 드디어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한국의 아담한 집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할 마지막 보금자리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이어지는 말은 박은혜 여사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다만 계약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혹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맡겨주신다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신에게 달려가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박은혜 여사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평생 일궈온 마지막 재산,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아파트마저 내놓으라는 것인가. 극도의 두려움과 함께 황혼에 찾아온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르는 최진우를 놓치고 싶지 않은 절박한 갈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밤낮으로 고뇌하며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그에게 주었고 이제 와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웠다. 운명의 날. 박은혜 여사는 평소보다 더 곱게 화장을 하고 가장 아끼는 옷을 꺼내 입었다.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선 그녀는 은행으로 향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최진우에게 송금할 생각이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이 돈만 보내면 그가 정말로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독였다. 은행 창구 앞에 앉아 대출 신청 서류를 작성하려던 찰나였다. 할머니, 안 돼요. 다급한 외침과 함께 민준이 경찰관 2명과 함께 은행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박은혜 여사는 너무 놀라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박은혜 여사 앞에 한 뭉치의 서류들을 펼쳐 보였다. 할머니, 이 사람, 최진우라는 사람, 전부 가짜예요. 민준이 내민 서류에는 최진우가 보냈던 모든 사진들이 사실은 인터넷에서 도용한 것이라는 증거, 원본 사진 출처, 사진 속 실제 인물들의 SNS 계정 정보, 그가 언급했던 해외 건설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라는 자료, 그리고 그가 돈을 입금하라고 알려준 계좌가 이미 여러 건의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 통장이라는 경찰의 공식 확인 자료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다. 박은혜 여사는 떨리는 눈으로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최진우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최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은혜씨, 무슨 일이에요? 여전히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민준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진우씨, 당신이 박은혜 할머니에게 보낸 사진들 전부 도용한 거죠? 당신이 말한 회사도 유령 회사고요. 당신이 사용한 계좌 대포 통장인 거 이미 경찰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잠시 후 최진우의 목소리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거친 욕설이 전화기를 통해 터져 나왔다. 이런 씨발, 늙은이가 뭘 안다고 나서?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있어. 그는 고함을 지르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다. 그의 카카오톡 계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람,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한낱 사기꾼에 불과했다는 잔인한 진실. 박은혜 여사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휘청였다. 은행 직원이 놀라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배신감, 수치심, 상실감, 그리고 어리석었던 자신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 온몸을 뒤흔들었다. 평생 지켜왔던 자존심과 믿음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박은혜 여사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괴로워했다. 세상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고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린 듯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과 함께 극심한 우울감이 그녀를 덮쳤다. 밤마다 최진우의 달콤했던 속삭임과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들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것은 손자 민준이었다. 민준은 매일같이 할머니를 찾아와 말없이 곁에 앉아있거나 억지로라도 죽을 끓여 먹이며 그녀를 보살폈다.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도 죄책감과 안타까움 속에서 서툰 방식으로 남아 할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위로와 끊임없는 지지 속에서 박은혜 여사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고통은 여전히 생생했지만 아주 조금씩 상처 입은 마음에도 새살이 돋아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돈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상처와 허무하게 흘려보낸 시간이었다. 박은혜 여사는 자신의 깊은 외로움이
이러한 비극을 불렀음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온전히 기대고 싶었던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렸던 자신의 나약함이 결국 사기꾼에게 이용당할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다. 그녀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절감했고 곁을 지켜주는 가족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민준의 도움으로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고 금융사기 예방 관련 정보들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꼼꼼히 챙겨보기 시작했다. 다시는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어느 날 박은혜 여사는 큰 용기를 내어 지역 신문사에 자신의 경험을 익명으로 기고했다. 황혼의 로맨스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라는 제목의 글에는 그녀가 겪었던 아픔과 후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간절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글이 실린 후 그녀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노인들로부터 공감과 위로의 편지를 받기도 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위안과 함께 작은 보람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동기가 되어주었다. 몇 달 후 박은혜 여사는 손자 민준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옅은 슬픔의 그늘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보다 한결 편안하고 강인해진 모습이었다. 민준이 새로 나온 스마트폰에 인공지능 음성 인식 기능을 시연하며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이제 이 똑똑한 친구가 있으니 외롭지 않으시겠죠? 박은혜 여사는 피식 웃으며 민준의 팔을 가볍게 쳤다. 얘는 그런다고 내가 또 속을 줄 아니? 이젠 그런 사기꾼한테 2번 다신 안 속아. 이 할미도 이제 웬만한 건 다 안단다. 그녀의 목소리엔 장난기가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단단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여전히 사람을 믿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더 현명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발걸음은